네, 저렇게 사람의 뇌 파로다가 조절하는 자동차 같은 것을 저는 개발을 해서 저런 것들을 이용해서 사람의 뇌 중에서 자기조절 지수를 만드는 겁니다. 자기조절 지수라는 거는 내가 자야지라고 생각한다고 잠이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공부해야지 생각한다고 공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뇌가 도와줘야 됩니다. 어떤 아이는 학교 갈 때 엄마가 그러죠. 너 학교 가면 선생님 말씀 잘 들어? 엄마 알았어. 그리고 학교 가요. 얘는 선생님 말씀 잘 들으러 갔는데 학교만 가면 지우개에다 구멍 파고 다리 떨고 손 떨다 오거든요. 왜 그럴까요? 뇌를 바꾸지 않아서 그래요. 생각을 바꾸는 거와 뇌를 바꾸는 거는 다르다는 거죠. 생각은 순식간에 바꿀 수가 있지만 뇌는 우리가 몸에 근육을 만들듯이 3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들은 아이들에게 뇌를 바꿀 생각을 모르고 생각을 바꿔주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 어떻게 해야 뇌를 바꿀 것인가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0계명의 가장 첫 번째 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라고 하는 1계명만 잘 섬기면 2계명, 3계명, 4계명은 우리가 알을 필요도 없어요. 왜? 어련히 알아서 저게 되지 않겠어요? 내가 나 외에 다른 신을, 즉 하나님만 열심히 섬기는데 어떻게 우상을 만들 것이며 어떻게 여호와 이름을 망령케 일 것이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1계명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들에게, 즉 사람에게 준 계명 5계명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계명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5계명이 살인, 간음, 도덕질, 거짓, 내 이웃을 탐하는 것보다 가장 앞섰어요. 무슨 말이냐면 5계명만 잘 지키면 나머지는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5계명이 가장 중요하죠. 저는 철들고 나서 저희 부모님, 그리고 제가 33년 섬긴 저희 교회 목사님한테 저는 정말 한 번도 싫어요, 기도해 볼게요를 못했어요. 무조건 저희 아버님 말씀이나 부모님 말씀이나 목사님 말씀에는 아멘 외에는 해보질 못했어요.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제 또래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세대는 다 그렇게 살았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는 저는 뇌를 공부하면서 알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함께 온 내 아이들을 정말 믿으시나요? 내 아이 믿으세요? 옆집에 말고 내 아이 물어보는 거예요. 내 아이를 믿으시나요? 저는 못 믿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저는 내 아이를 얼만큼 믿느냐가 중요한 거죠. 이게 중요한 건데, 여러분 애가 결혼하면 집 하나 있는 거 등기 해줄 건가요? 자신 있어요? 전 자신 없어요. 왜? 집 하나 있는 거를 자식을 주고 나도 내가 죽을 때까지 내 돈처럼 갖다 쓸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주는데 믿음이 없어요. 분명히 나를 괄시할 것 같아요. 그래서 못 줘요. 저는 자식을 믿는 것처럼 느꼈지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돈을 놓고 볼 때는 믿음이 안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이 이렇게 생겼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국 사람을, 인간을 창조할 때 한국 사람을 가장 하나님이 당신하고 닮은 성품을 만들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첫째, 성경적이에요. 정이 많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부지런할까요, 안 부지런할까요? 세계에서 가장 부지런해요. 1990년도에 처음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갔어요. 단체 여행을 갔어요. 미국에서 처음으로 한국 아줌마들이 50명씩 떼지어서 미국을 들어왔어요. 한국 관광객만 가면 식당에 다 써붙여 놓습니다. 음식값 40% DC. 10%도 아니에요.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한국 아줌마들이 50명씩 떼지어 들어와서 스테이크를 20분 만에 먹고 뛰어나간답니다. 2시간도 아니고 20분이에요. 더 놀라운 사실은 마지막 한 조각에는 입에 넣고 막 씹으면서 쫓아간답니다. 이게 우리 저력이에요. 또 우리는 음식을 먹으면 푸짐하게 먹어야 돼요. 여러분 오병이어 아시죠? 5,000명이 먹고 남았어요? 하나도 안 남았어요? 얼마나 남았어요? 푸짐하게. 만약에 하나님이 일본 사람을 생각했다면 5,000명이 먹고 딱 맞았더라 이렇게 됐을 거예요. 남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요, 덩치는 작지만 우리는 기가 세요. 왜? 하나님을 닮았잖아요. 기 안 죽어요. 그래서 큰 나라는 일단 뒤에다가 누가 안 붙여도 놈을 붙여요. 미국 놈, 소련 놈, 중국 놈, 일본 놈. 가난한 나라는 절대 안 붙여요. 아프리카 사람, 인도 사람, 필리핀 사람. 누가 안 가르쳤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준 가장 소중한 믿음이 있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믿었어요. 부모와 자식이 믿었단 말이에요.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해도 저희 아버님이 20에 결혼하셨을 때 20에 결혼하면은 철이 없었잖아요. 근데 저희 할아버지는 20살밖에 안 된 저희 아버지에게 재산을 다 줬다는 거예요.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제 생각으로는.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동생이 6이나 있었어요. 그 동생 누구도 형을 못 믿고 형 빨리 내 거 공증서, 이런 동생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세대가 바로 우리 부모님 세대였습니다. 먼 세대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은요, 나는 이렇게 살았지만 자식 새끼만큼은 사람답게 살게 해야지. 그래서 당신들은 먹을 거 입을 거 아껴가면서 한양으로 올려보내서 공부시킨 세대 가장 앞 세대가 60, 70 요 세대예요. 뭐 만들려고요? 사람다운 사람 만들려고요. 당신보다 더 사람다운 사람 만들려고 한양으로 보냈어요. 그럼 제가 사람다운 사람의 정의가 뭔가? 첫째, 부모님께 효도하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잖아요. 두 번째, 형제지간에 우애 있게 지내는 사람이요. 세 번째, 떡 한 쪽이라도 나눠 먹을 수 있는 사람이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은 농사지어서 힘들게 살았으니까 너는 깔끔한 직장생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소박한 꿈을 가지고 한양으로 올려보냈다는 거죠. 제가 아들이 둘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큰아들은 사람다운 사람 만들려고 한양으로 보냈어요. 둘째는 너무나 형편이 어려워서 농사지어서 형 뒷바라지 했어요. 형이 대학 나오고 좋은 데 취직했어요. 어느 날 보니까 누가 부모 오시고 효도하고 살던가요? 형일까요? 둘째일까요? 둘째예요. 근데 누가 사람다운 사람 만들어 한양으로 보냈어요? 큰아들을 보냈는데 가만히 서 있는 동생만도 못한 사람이 돼 있더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일까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뇌를 2개를 주셨습니다. 하나를 주신 게 아니라 선택적으로 2개를 주셔서 공부만 잘하는 아이를 만들었더니 어느 날 보니까 안 가르친 애도 만도 못한 사람이 돼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뇌는요, 하나님께서 선택적으로 좌뇌와 우뇌를 주셨고, 좌우뇌가 나란할 때 인간은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더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공부하니까 욕심이 많아져요. 그래서 공부만 하는 아이들은, 좌뇌가 높은 아이들은 어떤 애냐? 아빠도 이겨야 돼요, 엄마도 이겨야 돼요, 동생도 이겨야 돼요, 형도 이겨야 돼요, 다 이겨야 돼요. 지면 막 울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져줍니다. 져준 거예요. 그러면 감사해야지. 근데 얘는 지가 잘해서 이긴 줄 알아요.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아요. 결국 다른 거 다 접고 됐어, 너는 공부만 해 라고 했더니 결국은 사망의 지름길로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아까 목사님이 짧은 설교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1000억 개의 뉴런이라는 게 있고요, 6조 개의 시냅스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시냅스라고 하는 거는 1000억 개의 뉴런은 한번 태어나면 망가지면 회생이 안 돼요. 그런데 시냅스는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없어지고 하는 그 시냅스를 30년 동안 연구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시냅스가 탄탄하게 만들 수 있을까? 그런데 동물과 인간의 차이는 뭐냐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요 잃어버렸어요. 늑대하고 살았어요. 어느 날 보니까 얘는 늑대처럼 먹고 말하고 행동하더라는 거예요. 구소련에서 3살짜리 여자아이를 잃어버렸는데 나중에 찾았는데 들개무리에서 찾았어요. 얘는 분명히 사람인데 개처럼 먹고 개처럼 말하고 개처럼 행동합니다. 사람은 개하고 살면 개가 되고 늑대하고 살면 늑대가 된다, 맞죠? 이번에는 강아지 한 마리를 내가 데려다 10년을 길렀어요. 나처럼 말하는 강아지가 혹시 주변에 있던가요? 그 원숭이나 고릴라를 내가 데려다가 10년 동안 키우면 나처럼 말할까요? 왜 그럴까요? 왜 인간은 개하고 살면 개가 되고 늑대가 살면 늑대가 되고, 아까 영상 보니까 아빠가 하는 행동을 그대로 따라해서 하는데, 인간은 누굴 보면 그대로 따라하는 시각 뉴런이라는 게 있는데, 가장 강하게 있는데 왜 동물은 사람하고 살아도 안 될까요? 하나님이 창조할 때 모든 동물을 만들고 인간을 만들었어요. 모든 동물은 어미 뱃속에서 태어날 때 이미 뇌가 80% 만들어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종자나 품종을 바꿀 수가 없어요. 진돗개는 발발이가 될 수가 없어요. 제주도에 있는 조랑말은 아무리 유명한 조련사가 가르친다고 경주마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인간만 어머니가 아버지가 돈이 있든 지식이 있든 권력이 있든 어떻게 키우냐에 따라서 수많은 사람의 멘토가 되는 유명한 사람도 될 수 있고, 늑대만도 못한, 이 땅에 태어나지 말아야 될 늑대만도 못한 사람도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는 3개월이면 개인지 늑대인지 구분이 돼요. 3개월이면 호랑이인지 고양이인지 구분이 돼요. 근데 인간은 최소한 중2병이라는 사춘기가 지나야만 우리 애가 인간성이 좋다, 공부하겠다 안 하겠다 그때 알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최소한 12년에서 14년 이상 지나야만 이제 비로소 성체가 만들어집니다. 강아지는요 6개월이면요, 소도 덩치가 크지만 6개월이면요 3개월부터 어미 뚝 떼어도 혼자 살아요. 그래서
인간은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는요, 개로 말하면 태어난 지 일주일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아지도 늑대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유치원에 보내는 엄마들은 자기 아이가 다 천재인 줄 알아요. 그래서 우유도 아인슈타인 우유만 먹여요. 1학년 엄마들 다 서울대 갈 줄 알고 서울 우유 먹입니다. 6학년 되니까 약간 고개를 흔들어. 그래서 연세 우유로 조금 낮춰요. 근데 중학교 되니까 건국 우유로 좀 많이 낮춥니다. 그리고 고등학생 되니까 저지방 우유 먹여요. 어디 지방대로도 이거 보내야 할 텐데 큰일 났다 이렇게 해요. 내 아이를 내가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 첫 번째, 시각유련. 나는 어떤 부모냐? 우리 아이가 책 읽는 아이를 만들고 싶다? 당연히 집에서 엄마 아빠가 책 들고 있는 집안은 모든 아이들이 다 집에 오면 책만 있겠죠. 엄마 아빠가 핸드폰만 들고 있다? 당연히 그 집에서는 핸드폰 중독이 나오겠죠. 아이가 돌 때부터 100일 때부터 유모차 끌고 다닐 때부터 엄마 손에 핸드폰이 들려 있으니까 아이들은 그게 뭔지도 모르고 뇌에서 저게 중요한 건가 보다 시각 뉴런이 만들어져서 울다가 100일밖에 안 된 애가 돌밖에 안 된 애가 울다가 핸드폰을 주면 뚝 끝입니다. 이미 뇌 안에 핸드폰 중독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도 매일 핸드폰 쥐고 있으니 어떻게 그 아이가 핸드폰 놓고 공부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만약 핸드폰 놓고 해야 되겠다 싶으면요, 두꺼운 책을 사서 가운데 구멍 뚫어가지고 그 안에 핸드폰을 넣으세요. 집에서 그거 보고 계세요. 첫째는 우리 가정이 어떤지를 뒤돌아보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가장 큰 단점이 뭐냐? 내가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는 누구인가 맨날 인문학에서 강의하잖아요. 나는 누구인가. 그 나는 누구인가가 왜 히트를 치느냐? 인간은 나를 모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끌은 보면서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보는 게 이게 인간의 뇌예요. 이렇게 인간은 부족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어떤 엄마가 알아야 돼요. 나는 어떤 아빠인지를 알아야죠. 그래야 시각 뉴런을 통해서 나를 알죠. 나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요, 집에다가 CCTV 설치해 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저녁 때 그 CCTV 분석해 봐요. 금방 나와요. 내 눈이 얼마나 무서우면 남편이 집을 못 들어오고 방황하고 있는지 금방 압니다. 내 눈이 얼마나 무서우면 애들이 거실에 못 나오고 방에 있는지 금방 알아요. 누구만 못 봐요? 나만 못 봐요. 자녀 교육의 첫 번째는 나는 어떤 부모인가를 먼저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CCTV 하는 거 설치하는 거 어려우니까 그냥 가장 나를 잘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돼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사람이 남편이에요. 나보다 나를 잘 아는 사람이 아내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 끝나고 집에 가시면 남편한테 물어보세요. 심각하게, 여보 내가 어떤 여자야? 솔직하게 말해줘봐. 그럼 남편이 다시 물어봐요. 너 진짜 솔직히 말해도 되냐? 물어볼 겁니다. 그럼 솔직히 말해도 돼. 그러면 평상시에 말도 없던 남자가 2시간을 떠들어요. 말이야, 당신 말에 이런 여자고 이런 여자 계속 말할 거예요. 그러면 녹음을 하거나 적어봐요. 정말 신기한 거는요, 2시간 동안 그렇게 열정적으로 말한 남편의 말이 1도 틀린 말이 없어요. 그럼 감사해야죠. 감동받아야죠. 문제는 뚜껑이 열려버려요. 됐다, 그만해라. 너 그만하라고 했지. 대판 싸워요. 내가 누군지 모르는데 가르쳐주면은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이게 함정이에요. 함정. 반대로 내가 남편한테 하는 말은, 내가 아내에게 하는 말은 다 맞는데 상대가 바뀔 줄 알았더니 화만 내더라는 거예요. 내가 아이에게 하는 말은 적어봤더니 다 맞아요. 아이가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럴 줄 알았더니 엄마나 잘하세요 라고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이게 함정이에요. 보암직도스럽고 먹음직도스러운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걸 잔소리 그럽니다. 여러분, 잔소리는 철저하게 사탄의 언어입니다. 잔소리는 하면 할수록 남편이 나한테 멀어지고요, 잔소리는 하면 할수록 아이와 내 사이가 벌어집니다. 저는 어떤 엄마 그룹이든 한 번 강의하진 않아요. 시리즈로 강의를 합니다. 그럼 첫 번째 엄마들이 오면 한 달에 한 번씩 엄마 교육을 하는데요, 제가 일기장을 줍니다. 한 달 동안 남편하고 아이들에게 잔소리 안 하고 한 달 살아서 써오는 거예요. 일기를 매일매일 오늘 잔소리 했다는 데서 써오는 거예요. 한 달 뒤에 만나요. 그럼 저는 일기장 검사하는 거예요. 요새는요, 검사 안 해도 다 알아요. 엄마 눈만 보면 잔소리 했는지 안 했는지 다 알아요. 어떻게 하냐고요? 한 달 동안 잔소리 안 하고 오신 어머님들 눈을 보면요, 눈이 떼끈해 갖고 와요. 어떤 엄마는 얼굴이 헬쑥해 갖고 와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데, 어머니 잔소리 안 하셨죠? 박사님, 저 미치는 줄 알았어요. 저 죽는 줄 알았어요. 자녀 교육은요, 미치는 것만큼 힘든 거예요. 부부가 행복한 척하고 사는 거는요, 매일같이 이를 부두둑 갈고 가슴을 치지 않으면 결코 그 가정에 행복이 없어요. 애 보는 데서요 함부로 싸우고요,
애 보는데도 아무렇게나 행동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애가 될까요? 얘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나 같은 인생을 살아요. 그러나 나보다는 조금 더 나은 인생을 살고 싶으면 아무리 남편이 꼴도 보기 싫어도 애가 보고 있으면 위대한 사람 대하는 척이라도 해야죠. 위대한 사람 대하는 척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아이는 그걸 보고 배우죠. 자녀 교육은요, 멀리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첫째는 우리 가정을 뒤돌아보는 거예요. 두 번째, 놓치면 안 되는 게 뭐냐? 이게요, 관계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 운해예요. 운해. 전두엽 운해인데, 이 운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격과 기능. 성격과 기능이에요. 이게 운해예요. 이게 합쳐지면 기능은 또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소근육, 대근육. 그래서 오리고 찢고 붙이고 춤추고 운동하고. 자, 이거하고 성격하고 합치면 이게 운해예요. 이 운해가 좌뇌보다 약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살아보니까 성격이 중요할 것 같아요? 기능이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게 중요해요? 여러분 주변에 보면 기능 좋은 사람, 뜨개질 잘하는 사람이 인기가 좋아요? 커피숍 가면 커피값 제일 빨리 내는 사람이 인기가 좋아요? 지금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인기가 좋아요? 예, 성격이 훨씬 중요하죠. 그 성격을 한마디로 말하면 눈치 좋아지는 교육을 시키라는 거예요. 눈치.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5명이 직장 입사 동기예요. 점심 먹으면 5명이 모여서 200원씩 넣고 커피 자판기에서 커피 빼먹어요. 근데 5명 중에 한 사람이 항상 5,000원짜리 비싼 커피 하나 사갖고 혼자 먹고 서 있어요. 걔 미워요, 안 미워요? 근데 걔는 뭐라 그래요? 왜 나만 미워해? 이렇게 물어봐요. 눈치가 없으면 사람을 봐도 왜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지를 몰라요. 그러다가 결국 직장 다니다 한 명 잘려야 돼. 누구 잘릴 것 같아요? 당연히 그 5,000원짜리 커피 잘리죠. 그럼 왜 잘린지를 몰라요. 땅에서 사람을 봐도 그 사람 마음을 못 읽는 애가 어떻게 하나님하고 눈을 맞출 수가 있어요? 땅에서 이미 매였는데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인심을 받겠어요? 그러면 어떤 아이가 그렇게 되느냐? 전 어렸을 적에요, 세종시가 저희 고향인데 조치원까지가 학교까지 1학년짜리가 갈 때가요 4km가 걸어갔어요. 그땐 버스가 없었어요. 4km를 걸어가는데 저희 형들이 1학년이 8명이나 있었어요. 저희 마을이 큰 마을이에요. 그런데 마을 어귀를 벗어나더니 형들이 막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막 울면서 달려댕긴 기억밖에 없어요. 학교 잃어버릴까 봐, 집에 또 잃어버릴까 봐. 근데 그게 전통이었었나 봐요. 저도 2학년 되니까 1학년들 막 놓고 달렸으니까. 근데 저희 친구 중에 한 명은 안 달려가요. 아버지가 자전거로 데려다 줘요. 끝나면 아버지가, 바쁜 날은 할아버지가 자전거로 데리고 와요. 명절 5일장 장날만 되면 5일장 되면 우리는 걔하고 친하려고, 부모도 안 보여, 걔하고만 친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야 걔가 맛있는 사탕 먹다 너 한번 빨아먹고 너 한번 그 대열에 끼려고 엄청 노력해요. 그러다가 얘가요, 내가 책가방 들어다 준 날은 걔가 껌 씹다가 줘요. 그러면 그날 땡 잡은 날이에요. 그 껌 씹다가 벽에다 붙여놨다 그 다음 또 재줘요. 걔는 거기다 크레파스 넣어서 또 씹어요. 그래도 우리는 안 죽었어요. 요즘 애들은 다 죽어요. 저는 2학년 1학기까지 다니다가 서울로 왔는데 제가 그 당시 한이 맺힌 게 뭐냐, 저희 어머니는 저한테 하는 소리가 제가 가장 듣기 싫었던 말이 뭐냐는 거죠. 저는 가장 듣기 싫었던 말이 공부해라, 숙제해라, 학원 가라, 이게 아니에요. 나눠 먹어, 이 말이 제일 듣기 싫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뭐만 주면 나눠 먹으래요. 저희는 4남매인데 어느 날은 알사탕 1개, 2개를 갖고 오세요. 어떻게 나눠줘요? 앞치마에다 깨물어도 너 조금 너 조금. 제가 한이 맺혔어요. 어떤 소리를 제일 듣고 싶었을까요? 너 혼자 다 먹어. 저희 어머니는 명절날 옷만 사주면 항상 한 뼘 기른 거 사주세요. 한 뼘 기른 거. 근데 걔는 딱 맞는 거 입어요. 제가 한이 맺혔어요. 어떤 옷 입고 싶었을까요? 제가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이렇게 짧은 거 입고 다니죠. 보세요, 짧은 거 입고 다니죠. 한이 맺혀서. 근데 그 집에는요 항상 딱 맞는 거 입어요.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맛있는 거 있으면 너 먼저 먹어 그래요. 저희 집은요, 아버님이 수저 들기 전에 수저를 들질 못해요. 그런데 그 집은 다 너 먼저 먹어. 저는 너무 부러웠어요. 어린 나이에도 나는 왜 저런 집에 못 태어났을까, 한이 맺혔어요. 그리고 서울에 오고 나서요, 거기가 저희 고향이에요. 명절날마다 가봤어요. 한 번은 중학생 됐는데 그 친구가 어느 날 보니까 사이클 자전거 새로 나올 때 그거 안 사준다고 우리 키만한 된장 간장 항아리를 망치로 부셔버리는 망나니가 돼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갔더니 카메라 비싼 거 안 사준다고 과수원집 아들이 복숭아 나무를 10몇 그루를 다 베어버렸대요. 우리 동기 중에서, 선후배 중에서 가장 망나니가 돼 있어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얘를 개처럼 묶어놓고 키웠을까요? 늑대처럼 가둬놓고 키웠을까요? 아니에요. 온 식구가 떠받들어 키웠어요. 온 식구가 떠받들어 키웠더니
잘 클 줄 알았더니 망나니가 돼 있더라는 거예요. 요즘 엄마들이요, 제가 장담하는데 이 중에 90%는 6대 독자처럼 키웁니다. 집안 말아 먹을 녀석들 키우고 있는 거예요. 빨리 갖다 버리세요. 집안 말아 먹어요. 안 버리면요, 애가 커가지고요, 어머니 저하고 미국 여행 한번 가시죠. 절대 따라가지 마세요. 그게 한국 마지막이에요. 아니면 무슨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런 데는 더 가면 안 돼요. 식인종한테 잡혀먹고 맙니다. 지금 제가 결혼해서 애를 낳으려고 그랬는데 둘도 많대요. 하나만 낳아 잘 키우래요. 어떻게 키우는 게 잘 키우는지 가르쳐 줬어야죠. 국가가 안 가르쳐 줬잖아요. 그냥 잘 키우래요. 그래서 제가 한 맺힌 대로 키웠어요. 그래서 너 혼자 잘 먹어. 하나 나서 땅만 입혀가면서 6대 독자처럼 키우기 시작한 세대가 40대예요. 그 세대가 또 애를 키워요. 이게 끔찍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애들이 없는 이유는요, 저도 학교 가기 싫었어요. 저도 공부하는 게 싫었고요, 교회 가는 게 싫었어요. 근데 왜 학교를 갔고 왜 교회 갔는지 아세요? 엄마가 무서워서요. 엄마 말은 왜 무서워요? 아빠한테 이르면 더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아빠가 저를 엄청 괴롭히지도 않았는데 권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교회 갔어요. 근데 요새는 둘만 나 잘 키우자 세대부터 안 듣잖아요. 장로님 자녀, 권사님 자녀, 안수집사님 자녀, 부모 말 안 듣잖아요. 저는요, 극동방송 소년소녀 합창단을 보면서 감동받았습니다. 저희 교회를 초청했는데 제가 이제 준비하느냐 왔다 갔다 했는데 이 친구들이 저를 10번 만나면 10번 만날 때마다 정말로 진심으로 배꼽 전하고 인사하는 거 보면서 제가 장담했어요. 우리 교회 아이들을 저렇게 만들면 교회 학교가 성공하겠다.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모든 어른들을 만나면 배꼽 전하고 인사하는 거, 이 기본적. 어렸을 때 저희가 길거리 가다가 어른한테 인사 안 하면 불렀어요. 너 이리 와, 네 애비가 누구야? 막 혼을 냈단 말이에요. 누구도 지금은 말 탓을 안 해요. 여기 순복음교회 다니는 아이들은 1년만 순복음교회 다니면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어른을 보고 공경하고 배꼽 전하고 인사하는 게 바뀌면 아이들이 줄을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 이걸 놓친 거예요. 가정에서 서열이 깨지면 안 돼요. 우리 인간은요, 좌뇌와 우뇌로 두 개가 나눠져 있는데 가운데는 전깃줄로 연결돼 있어요. 뇌량이라는 전깃줄로 연결되어 있는 이 뇌량은 여자가 남자보다 훨씬 두꺼워요. 그래서 선진국이 되면 여성 상위 시대가 되는 겁니다. 지금 한국은 여성 상위 시대인가요? 남성 상위 시대인가요? 그거 뭘로 정하는 거냐면 낮에 고급 식당에 가면 남자가 많냐 여자가 많냐 그걸로 정하는 겁니다. 낮에 설렁탕집 가면 남자가 많냐 여자가 많냐 그걸로 정하는 거예요. 여자는 멀티플레이어입니다. 뇌를 동시에 쓸 수 있어요. 여자는 운동신경이 없지만 보세요, 운전하다가 눈도 막 빨라요. 이거 여자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여자는 운전하면서 30km 이거 안 찍힙니다. 남자는 핸드폰 보다 보면 30km 찍혀요. 저녁에 부부가 앉아서 TV 보면서 밥 먹어요. TV에 사건 터지면요, 남자는 밥 먹다 말고 뭐라 그래요? 큰일 났다 멈춰요. 여자는 뭐라 그래요? 먹으면서 봐. 근데 남자는 못 먹으면서 봐요. 언어뇌는요, 여자는 양쪽에 있어요. 남자는 언어뇌가 좌측밖에 없어요. 그래서 남자는 하루에 12,000단어를 말하거나 들으면 기가 다 빠져요. 여자는 25,000단어를 말하거나 듣지 않으면 잠이 안 와요. 평상시 하루에 남자가 평상시 말하거나 듣는 단어가 10,000단어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집에 갈 때 어떤 생각으로 가요? 전구따마로 말하면 100개 중에 1개 남았어요. 1개. 1개 갖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근데 여자는 아직도 12,000개가 남았어요. 남편 퇴근하자마자 너 잘 만났다 이리 와. 그때부터 계속 말 시켜요. 남자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 뭐냐? 핸드폰이에요. 그래서 여자들 핸드폰 잡으면 2시간 수다 떨어요. 끊을 때 뭐라 그래? 우리 중요한 얘기는 만나서 하자. 그러고 끊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여자 뇌가 남자보다 뛰어날까?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구해 봤어요. 제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해서 여자 뇌가 더 좋을까 생각해 봤더니 남자와 여자하고 하나님이 누구를 먼저 창조했을까요? 항상 먼저 만드는 거는 실패 위험이 커요. 그래서 다시 만드는 거를 우리가 신제품 그래요. 그럼 뭘 잘못됐나 봤더니 재질의 선택에서 실패를 했어요. 남자는 재질이 뭐예요? 흙이에요. 여자는요? 그냥 뼈도 아니에요. 가장 질긴 갈비예요. 흙은요, 땅땅하게 벽돌처럼 뭉쳐놔 봐야 단단해 보이지만 커 보이지만 이거 물에 집어넣어 봐요. 30분이면 풀어져요.
그래서 남자들은 지금도 찜질방이나 사우나 가면 30분이면 겨 나와요. 40년 묵은 갈비뼈, 이건 4시간은 과야 돼요. 여자들 찜질방 가면 4시간은 과야 돼요. 제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봤어요. 만들다 보니까 여자를 훨씬 신제품으로 만들었어. 남자한테 미안할까요, 안 미안할까요? 그래서 하나님 명령을 내린 거예요. 내가 보니까 너를 신제품으로 만들었어. 그 대신 네가 머리가 되지 마. 이건 명령이야. 이렇게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너는 돕는 자가 되라. 돕는 자가 더 뛰어난 거잖아요. 잘난 척하지 말고 도와. 그러면 집안이, 아이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질서, 서열이에요. 하나님은 질서 하나님, 서열 하나. 지금 그게 깨졌어요. 한국에 그게 없어요. 돕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서로 머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의 뇌는요, 선호도라는 걸 만들어야 됩니다. 공부를 잘하게 하려면요, 공부 잘하는 애를 만들 것이 아니라 공부하고 친한 애를 만들어야죠. 인간관계가 좋은 애가 되려면 너는 어디 가면 사람하고 잘 사귀어라 이런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거는 사람이 좋아서 모든 모임에 가장 먼저 가서 끝까지 앉아있는 사람이 가장 인간관계가 좋잖아요. 그 중에 리더가 나오잖아요. 아이들은 책이 친해서 하루 종일 손에서 책을 놓지 않는 애 중에서 1등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걸 선호도라고 그래요. 그럼 선호도는, 좌뇌 선호도에서는 어떤 게 있냐? 뇌는 유기적 관계예요, 개폐 형식이에요. 어떤 애 뇌를 검사했더니, 선호도 검사를 했더니 요 관자놀이 옆에 말하는 뇌가 있어요. 바로 귀 위에 생각하는 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걸 수치로 환산했더니 말하는 뇌하고 생각하는 뇌를 수치로 봤더니 생각하는 뇌가 95점이야. 높아요, 낮아요? 말하는 뇌는 100점이야. 누가 높아요? 이런 애들을 우리가 입만 살았다 그러는 거예요. 생각 없이 말하고 생각 없이 문제 풀어요. 근데 생각이 있어요. 몇 점이나? 95점이나. 근데 뇌한테 나타나는 현상은 생각 없이가 될까요? 뇌는 개폐 형식이에요. 하나가 열리면 하나가 닫혀요. 언어가 열리면 언어만 열려서 얘는 어떤 애가 돼요? 입만 사는 애가 돼요. 생각하는 걸 싫어해요. 문제가 복잡하고 다양하면 뇌가 닫혀버려요. 그래서 듣는 걸 싫어해요. 아무리 선생님 말씀 잘 들으려고 하고 학원을 가도 뇌가 안 열려요. 닫혀 있어요. 그럼 이런 훈련을 해야 되는데 뇌는 공식이에요. 그러면 학교 가면 선생님 말씀 잘 듣는 애를 만든다. 간단하죠. 공식만 알면 돼요. 여러분, 책을 언제 읽어주셨나요? 책을 언제 읽어주시나요? 잠잘 때. 그런 끔찍한 습관을 길들이면 안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 가서 선생님이 책만 읽으면 전부 자잖아요.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너 똑바로 앉아, 엄마가 책 읽어줄게. 학교에서 선생님이 말하는 것처럼 엄마가 식탁 앞에 앉혀놓고 너 똑바로 앉아 라고 앉혀놓고 책을 읽어줘서 얘가 1시간 동안 집중해서 엄마가 읽어주는 책을 듣는 뇌가 만들어야 학교 가서 재미없는 칠판 수업을 1시간을 듣죠.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엄마가 읽어주는 재미난 동화책을 20분도 못 앉고 몸을 비비 꼬는 애들이 어떻게 1시간 동안 가서 선생님 말씀을 들을 수 있겠냐고요. 공부 안 한다고요? 책을 안 읽어요? 당연히 책을 건성으로 읽으니까 독해력이 떨어지니까 한국 문제인데 문제를 읽고도 정답이 틀리죠. 그래서 책은 어떻게 읽는다? 우리 조상들처럼, 지혜로운 우리 조상들은요, 낭독시켰어요. 낭독은 신동을 만들어요. 여러분, 낭독처럼 뇌가 좋은 게 없어요. 저희는 미디어 중독증을 바꾸는데요, 낭독이 필수입니다. 낭독을 통해서 뇌를 워밍업 시키면서 핸드폰 조절을 시키면 확실하게 되거든요. 낭독은 그렇게 잘해요. 여러분, 아이들이 성경 낭독하는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이런 책을 낭독을 하루에 30분 이상 낭독하는 애는 성적 떨어져서 걱정할 일은 없습니다. 두 번째, 학습하고의 선호도예요. 보통 1학년 초등학교 다니는 엄마하고 애하고 둘이 보면 누가 더 머리가 좋을까요? 엄마하고 애하고. 애들이 훨씬 머리가 좋아요. 그 뭘 보면 하면 엄마하고 애들이 공부하다 보면 누가 먼저 열받나 그거 보면 금방 알아요. 누가 먼저 열받아요? 용량 딸리는 컴퓨터가 열받아요. 몇 분 지나면 뚜껑 열릴까요? 어떤 엄마가 20분이라고 계속 우겨요. 전화 왔어요. 박사님 재보니까 4분이에요. 그리고 전화 왔어요. 4분만 열리면 뚜껑 열리는 엄마들이 30분 1시간을 애를 공부를 가르쳐요. 그러면 뇌가 힘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엄마가 공부하자 그러면 뇌가 가르쳐줘요. 야, 도망가, 이렇게 해요. 엄마가 무서운데 어떻게 도망가? 뇌가 가르쳐줘요. 물 먹고 싶다 그래, 이렇게 해요. 그래서 공부하자 그러면 20분도 못 앉아있고 물 먹고 싶고 화장실 가고 싶은 애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엄마 때문에요. 엄마의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요. 뇌는 이렇게 선호도예요. 그럼 얘는 뇌가 다쳐서 공부하자 도망가는 거예요. 뇌가 도망가요. 물 먹고 싶고 화장실 가고 도망가요. 사람이 싫으면 어떻게든 사람 모임에서 도망가잖아요. 빠져 도망가잖아요. 선호도를 만드는 거예요.
눈물 많고 겁이 많다? 이런 애가 크면 끈기가 없어요. 끈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따로 재워야죠. 역경을 주면서 키워야죠. 이래서 아이들이 뭔가 역경을 가지고 자기가 눈물 없는 아이로 만들어서 끈기와, 어릴 때는 눈물이 많지만 청소년이 되면 이게 끈기가 됩니다. 우리 애가 왜 끈기가 없을까? 왜 집중력이 없을까? 보세요. 어릴 때 눈물 많고 겁 많은 걸 못 고쳤죠. 지금이라도 괜찮으니까 반드시 고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거, 미디어보다 더 위험한 건 뭐냐? 인간의 뇌는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때 도파민이 나오거든요.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때, 언제? 만 3세 때. 이거 놓치면 가장 심각합니다. 어떤 아이가 돼요? 자기 스스로 어떤 옷을 입어야 친구들이 멋있어할까 생각하고 이 옷 입어야지, 판단하고 단추 이렇게 꼬이느나 행동하고. 자, 이런 아이와 옷만 벌리면, 손만 벌리면 입혀주는 엄마,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1년, 2년, 3년쯤 지나고 뇌를 찍어보면요, 뇌 안에 끔찍하리만큼 변화가 됩니다. 어떤 반찬이 맛있는지 생각하고 판단하고 안 되는 젓가락으로 억지로 먹은 아이와 입만 벌리면 떠먹여준 아이, 초등학교 가면 오늘 숙제가 뭐지? 생각해서 하는 애와 엄마가 숙제하라면 숙제하고 일기 써라 일기 쓰고 씻어라 씻고 자라 이렇게 키운 아이가 어느 날 컸어요. 너 다 컸으니까 알아서 해. 한 번도 알아서 해본 적이 없어요. 그게 가장 심각한 방콕이에요. 무기력증이에요. 집에서 안 나와요. 근데 안타까운 게 이게 몇 살에 나타난다? 중3에서 고1 사이에 나타나요. 진작 나타나면 고칠 텐데, 여러분 자녀 중에서요,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사이에 아이가 무기력하고 공부도 그렇게 잘하던 애가 안 하려고 하는 애들은 한번 뒤돌아보세요. 반드시 할머니가 키웠거나 할머니가 키운 것처럼 키운 아이예요. 그런 아이들은 100% 무기력증이라는 거에 걸려서 헤어나오기 힘듭니다. 그리고 요즘에 가장 심각한 뇌를 피곤하게 만드는 미디어는, 뭐 말 안 해도 미디어 문제는 뭐 심각해도 미디어만 가지고도 2시간 강의도 짧아요. 미디어는 조절하지 못하면 뇌를 망가뜨립니다. 특히 전두엽을 망가뜨려서 공부 못하게 하죠. 핸드폰에 빠지면 빠질수록 공부 못하죠. 그 다음에 우측 운해가 약해지니까 감정 조절이 안 되죠. 그래서 미디어 할 때 건드리면 욱하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을요, 망가뜨리고 싶으면 미디어에 노출시키면 돼요. 그리고 카리스마 지수, 신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이 신을 떠받드는데 신처럼 사람을 떠받들어. 가만히 있는데 네가 반장해, 나하고 놀을래, 모여요. 이런 애들은 평생에 왕따 안 당하죠. 근데 이 카리스마 약한 애들은, 야, 나하고 놀자. 근데 애들이, 야, 너하고 안 놀아. 야, 내가 반장하면 안 될까? 쟤 시키지 마. 이렇게 되거든요. 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겠어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손을 물어 뜯거나 손을 계속 만지작거리거나 몸이 산만해지거나 이렇게 스트레스를 푸는 쪽으로 가겠죠. 근데 이런 애들 뭐라 그래요? 기가 약하다. 이게 센 애들은요, 기가 세다 그래요. 그럼 기가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런 애들은 집에서 호랑이에요. 밖에 가서는 기를 못 펴요. 새로운 사람, 새로운 환경만 되면 기를 못 펴요. 왜? 기가 죽었잖아요. 그럼 엄마는 태권도를 보내요. 웅변을 보내요. 그게 아니에요. 누가 기를 죽였나 생각해야죠. 그 기를 누가 죽이고 있나요? 죽인 사람이 바뀌어야죠. 지나친 잔소리나 욱하는 성격이 있으면 기가 죽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기가 살에 어디 가든 당당하게 자기 이야기를 하고 나설 수 있는 아이가 되잖아요. 이렇게 우리 인간의 뇌는 8개 유형이 나란하면 공부도 잘하고 관계도 좋은 겁니다. 여러분 아까 작가 영상 봤더니 아빠 올 때 가장 먼저 뛰어나가서 이렇게 안아주는 애들이 따라왔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저는 올해부터 실습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오신 사람들은 대단한 분들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남편이 퇴근하면 아까 그 화면처럼 가장 먼저 뛰어나서 남편의 목을 안아주고 계시죠? 여러분이요. 안 하고 계신가요? 그 왜 안 해요? 어색해서요. 어색해요. 그럼 내일 저녁 해봐요. 내일 남편이 퇴근하면, 월요일날 남편이 퇴근하면 가장 먼저 뛰어나서 남편의 목을 안아줘 보세요. 어색한지 행복한지. 어색하다. 이미 뇌는 부부가 아닌 걸 알아버린 거예요. 그건 부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뇌가, 야, 니네 부부처럼 갑자기 왜 끌어안고 그래, 떨어져 그래도 보내는 호르몬이 어색함이에요. 근데 뇌를 속이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하니까 뇌가 진짜 부부인가 보다. 그래서 행복함으로 바뀌는 거예요. 뇌를 속이세요. 그래서 행복한 척, 아이가 보는 데서는 부부가 행복한 척 하는 거예요. 그래 아이가 그걸 보면서 저렇게 부부가 사는 거구나. 부부가 다투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화해하는 모습도 보이라는 거예요. 맨날 다투는 모습만 보이고 화해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니까 애들이 친구한테 너하고 안 놀아 그래놓고 다가가서 미안해 우리 사이좋게 놀자 이 말을 못하죠. 왜? 부부가 대화하다 됐다 그만하자 너하고 뭐 대화냐 그래놓고는 어느 날 보니까 그냥 친해지잖아요. 가장 소중한 건 바로 그겁니다. 나는 어떤 엄마인가, 지금까지 살아온 나는 어떤 우리는 부모로 살았는가 뒤돌아보고 우리가 먼저 바뀌지 못하면 자녀는 절대로 바뀔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이 어떻게 우리 아이를 바꿀 것인가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부모는 어떤 부모였나를 생각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강의 마치고요. 이제는 질문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하고 함께 인간 수업을 진행해 주시는 이제 송옥석 지사님 나오셔서 여러분이 궁금한 질의응답 갖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광주 극동방송의 송옥석 지사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와, 홍양표 박사의 인간 수업! 네, 좋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옆 사람 보고요, 참 이렇게 인사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Q&A 시간을 좀 가져야 되는데 딱 여러분과 함께 좀 이 한 40분 동안을 몰입해서 강의를 들으셨죠? 우리 한번 응원해 주세요. 너무 행복했다. 박수 한번 주시고 너무 행복했어. 그리고 한 번 더 이렇게 또 얘기해 주세요. 우리는 서로가 기도이고 꽃이다. 시작. 우리는 서로가 기도이고 꽃이다. 여러분은 극동방송 이 복음방송에서 이 인간 수업 시간을 우리 홍 박사님과 함께 제가 한 7년 진행했나요, 박사님? 네, 7년째입니다. 와, 7년째를 한결같이 이렇게 정말 새로운 주제로 함께 해주셨는데, 박사님 지금요, 네. 먼저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참 많은 질문이 왔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질문 온 것을 다 지금 제가 한 명 한 명 다 물어보고 싶은데 미리 좀 받았거든요. 제가 지금 한번 읽어드릴 텐데요. 질문 준비됐습니까? 5666 한번 제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또 궁금하신 것들은 샵 0153번으로 함께 하시면 되겠고요. 음악도 좀 틀어주시면 좋겠고 5666번 사연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시작. 제 막내 아들이 중1 때부터 방문을 자주 잠그고 폰을 너무 오래 합니다. 지금은 중2고 저에게 함부로 말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도 없다고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합니다. 정말 딸 같은 사랑스러운 막내 아들이었는데 아들에게 좋은 엄마가 되고 싶습니다. 이 밖에도 중독에 빠질 것 같다. 중독인 것 같다. 휴대폰을 못하게 하면 더 신경질 낸다. 너무나 많은 고민들이 있는데 박사님 이 부분을 다루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네네, 이거는 이제 오늘 하루에 다 할 수는 없지만 딱 나눠서 볼게요. 첫 번째는 중2병이 뇌가 어떻게 바뀌냐. 중2병 때는 이 뇌가 고등학교보다 훨씬 더 뇌가 복잡하고요, 고등학생 되면 중학교보다 훨씬 뇌가 단순합니다. 뇌 가지치기 하는 시기를 중2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때는 엄마가 무슨 말을 하면은 뇌는 편도체만 과학 활성화돼서 엄마가 나를 공격하는 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어머니가 가장 먼저 할 거는 나는 아이하고 친구다, 엄마가 나하고 친구야, 엄마는 내 편이야 라고 하는 게 먼저 되지 않으면 중2병은 아무것도 바꿀 수가 없어요. 왜? 다 적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해야 할 일은 다가가서 아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게 해도 먼저 친구가 되는 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애가 무슨 말이든 다 들어주고 안아주고, 그럼 애가 또 실험을 하려고 더 미운 짓을 할 거예요. 거기에 빠지지 말고 함정에 걸리지 말고 안아주고, 아까 안아주고 이렇게 가면 애가 엄마가 친구라고 인정할 때, 그때 비로소 엄마한테 이야기하고 엄마가 그때 이야기하면 들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는요, 친구 말만 듣는 겁니다. 친구 말만 들어라. 박사님, 그런데요, 여기 하나 더 질문이 좀 이 휴대폰도 저도 그렇고 이거 뭐 성인도 그렇고 오늘 좀 그만해야지, 오늘 일찍 자야지 이렇게 하는데 잘 안 되고 자기 조절 능력이 좀 없을 때 이게 자기 조절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왜 그러냐면 휴대폰, 뇌는 도파민을 먹고 살아요. 몸은 음식을 먹고 사는데 뇌에서 도파민을 먹는데 휴대폰에도 도파민이 나와요. 그러니까 얘는 휴대폰을 먹으면 먹을수록 다 안 하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조절하느냐? 첫째, 휴대폰을 3시간 하는 거를 끊어버리거나 이러지 말고 몇 시간 할지 먼저 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3시간 하겠다 그러면 여기다 써놓고 3시간 알림하고 갖고 들어가서 3시간 하다가 알람 울리면 갖다 놓는 훈련. 근데 또 하고 싶어, 그럼 또 가져가는 거예요. 그 대신 2시간 하겠다, 1시간 하겠다, 알람 정해놓고 가져가서 하다가 그 시간 또 갖다 놓고. 다시 말하면 핸드폰을 잡으면 얘가 나를 끌어가느냐, 내가 시간을 정해서 핸드폰을 조절하느냐, 이게 되면 그 다음부터 시간을 조금씩 줄일 수가 있습니다. 박사님, 첫 번째, 핸드폰을 조절해야 됩니다. 지금 학생 중에요 막 웃는 친구가 있어요. 네. 아싸 3시간 지금 이렇게 지금 웃거든요. 야, 이거 홍 박사님이 3시간 얘기했다라고. 아니 근데 이 중요 포인트는
점점점 줄여가고 그렇죠. 시간 딱 되면 그 갖다 이 자체가 그렇죠. 훈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부모님도 저녁에 그냥 핸드폰을 다 한쪽에 모아놓고 필요하면 어머니도 같이 써서 나는 뭐뭐뭐 몇 분 하겠다라고 해서 가져가고 그 시간 되면 갖다 놓고 또 가져가고 이래서 핸드폰을 조절하는 뇌가 만들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핸드폰을 조절한 힘이 생기면 줄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근데 엄마가 가만 놔두다 어느 날 화나면 갑자기 이제 그때 갑자기 핸드폰 때문에 화내고 짜증내니까 바꿀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또 너무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하다가 오늘 밤 분명히 내일부터 할 거예요 이제. 네. 그런데 이게 지금 하다가 한 3일 되면은 막 아까도 막 사색이 되고 얼굴이 네. 막 분노가 치밀어. 이거 이럴 때 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률적이어야 되는데 일률적이지 못하잖아. 어느 날 기분 좋은 날은 핸드폰에게 놔두고 기분 나쁜 날은 안 되고 이러지 말고 일률적으로 항상 얼마나 할지 늘 적고 또 아이만 시키면 왜 나만 시켜 그러니까 온 가족이 오늘부터 실천을 해보면 3개월이에요. 3개월이면 뇌 안에 새로운 근육이 만들어져서 자연스럽게 갖다 놓고 실천하는 아이가 되거든요. 그때부터 시간을 조금씩 줄이는 거예요. 저는 이 박사님 말씀에 정말 공감하는 게 저희 집이 11시 반에 모든 미디어를 닫아요. 별렇게 감동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이거 엄청 힘든 거거든요. 11시 반 되면 하여튼 뭐 휴대폰 감옥 같은 거 하나 샀어요. 미니 철장 하나 샀어. 거기에 그냥 휴대폰을 넣어놔요. 그런데 이런 말을 우리 아이가 하더라고요. 아빠 딱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상당히 불만이에요. 그때도 불만인데 불만스럽게 저한테 아빠 제가 11시 40분쯤에 나왔을 때 아빠가 인터넷을 하고 있거나 컴퓨터를 하고 있으면 나는 당장 휴대폰을 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하고 있고 그렇죠. 상당히 지금 저도 답답합니다. 네, 맞습니다. 하여튼 그렇다는 걸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근데 이 휴대폰과 관련해서 지금 많은 우리 성인들도 그런데 박사님 좀 마지막으로 좀 한 말씀 더 해주십다면. 휴대폰은 이제 첫 번째 우리 뇌를 망가뜨리는 거는 스트레스고요. 두 번째 뇌를 많이 망가뜨리는 게 휴대폰입니다. 여러분이 귀에다 대고 핸드폰 한 1시간 하고 나면 어지럽지 않으세요? 그 정도 지금 핸드폰은 안 좋은데 이게 갑자기 감기처럼 몸에 느끼질 못해서 서서히 뇌를 죽여가서 그렇지 못 느끼거든요. 여러분 이 휴대폰은요 독입니다. 독약을 먹이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절제하지 못하면 아이는 절대 헤어나지 못합니다. 뇌는 도파민을 먹으려고 기를 쓰고 먹으면 먹을수록 무기력해져요. 아무것도 안 하고 왜? 얘가 도파민을 다 주니까 다른 일을 안 하죠. 결국은 무기력해서 방 안에서 안 나오는 애들도 유일하게 하나 합니다. 핸드폰. 왜? 이걸로 뇌는 먹어야 되거든요. 핸드폰 합니다. 조절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오늘 사실은 우리 주위에도 뭐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은 말 잘 듣는 것 같은데 그렇죠. 딱 그 휴대폰을 못하게 할 때 그 신경질 눈빛이 달라지죠. 네. 다 우리가 있거든요. 네. 그럼 이 순간에 우리 부모님들이 더 마음 상해가지고 상처받아서 그냥 예의박이 아니라 뭔가 또 사랑으로 다가가야 된다는 거네. 근데 이게 이론은 쉽습니다. 근데 실제 현장에서는 속이 부글부글 타고 그래서 어머님들은요 속이 시커멓게 탄다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정말 화내고 소리 지르고 두드려 패고 싶은 마음이 매일매일 오르지만 참고 인내해서 속이 시커멓게 타면 그 죄로다가 그 죄로 자녀를 키우는 거예요. 근데 화난다고 막 소리 지르고 그건 엄마가 아니에요. 어머니가 아니라는 거예요. 위대한 어머니가 아닙니다. 위대한 어머니는 속이 시커멓게 탄 어머니 그 죄로다가 자녀를 키우는 겁니다. 이야, 오늘 우리 옆에 위대한 부모님입니다. 외치겠습니다. 시작. 위대한 부모님이십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하여튼 해내야 돼. 어떡할 거요? 지금 상당히 우리 범정 장로님의 자녀가 아빠의 어깨라면서 아빠 우리 위대합시다 이렇게 하시는데 좋습니다. 자 지금 다음 질문 한번 볼 텐데요. 이거는 꼭 나누고 싶어요. 3822님 이게 지금 사연이 특별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곧 있으면 중간고사가 다가올 텐데 우리 자녀가 학교에서 지금 잘하고 있는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그럼 우리도 궁금한데 초등, 중등, 고등 다 단계가 있다고 홍 박사님이 방송에서 말씀하셨다는 것 같던데 감동이 있었습니다 하셨는데 한번 짧게 한번 그래도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감동, 어떤 거 초중고 어떤 그때 유치원, 초등학교 오늘도 우리 중학교 그 단계가 있다 공부에. 유아의 뇌 민감, 그러니까 유아는 뇌 발달되는 시기가 있고 뇌는 이마에서 발달돼서 뒤로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9살이 넘어가면 눈치 없는 애가 눈치 있는 애로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이 눈치 없다 그냥 사세요. 근데 애는 바꾸세요. 그게 민감해서 유아 때는 뭐를 하는 거냐면 가장 이마, 여러분 이마는 동물은 없어요. 유일하게 이마가 있는 동물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마를 하나 더 붙여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마가 하는 일이 뭐냐? 아나 전두피질, 눈썹 바로 뒤에가 양심이라는 뇌가 있어요. 그래서 유아교육은 인성교육을 해요. 그래서 유아 철저하게 배려하고 양보하고 손해보는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유아 때는 무조건 상 놓고 상 치우는 거를 애를 시켜야 돼요. 그럼 아이는 유아 때는 금방 달라져서 아나 전두피질이 강화되고요.
초등 1학년, 2학년, 3학년까지는 눈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가도 모둠으로 앉혀놓습니다. 왜? 눈치는 눈을 볼 때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아이와 함께 계속해서 눈을 보고 마주보고 대화해야 돼요. 엄마가 TV 보다가 애가 엄마 듣고 있으니까 말해. 이런 엄마는 아이는 눈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부르면 왜 우리 아가? 라고 눈을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 3학년까지, 그래서 형제가 한 명인지 보다는 4명인 집안이 더 눈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9살까지는 공부보다는 눈치 더 신경 써서 배려하고 양보하고 손해보는 뇌가 만들어지면 3학년부터는 이제 학습의 뇌가 만드는 겁니다. 이게 단계별. 그래서 3학년부터는 철저하게 독서광을 만들어라. 독서광이요? 독서광. 그래서 아까 속으로도 읽어야 되지만 철저하게 낭독을 통해서 독서광을 만들면 그 아이가 몸으로 말하면 체력이 탄탄한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학년이 올라가면서 탄력받으면 성적을 상승세로 타고 올라갈 수 있는 아이가 바로 독서광입니다. 그러면 네. 유치원 3학년, 4학년 독서광, 6학년 중학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독서광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가는 거고. 예.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주변에서 초등학교 아이들이 공부 못했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우리 주변에 초등학생은 다 잘해요. 근데 고등학생이 되면 성적이 1등부터 정해져요. 그럼 어디서 정해지냐? 중학교. 그럼 중학교에서 어떤 애들이 성적이 무너지는가 저희가 연구소에서 연구해 봤더니 예. 인간관계가 안 좋은 애들이 성적이 떨어져요. 그게 뭔 관계냐고요? 예. 여러분 생각해 봐요. 중학교 때 친구들하고 관계가 안 좋아서 매일 다투는 애가 공부 잘하는 거 봤어요? 여러분 엄마하고 매일 싸우고 집에서 중2병 걸려서 매일 싸우는 애가 공부 잘하는 거 봤어요? 그리고 인간은 터널을 빠져나가야 돼요. 소통이라는 긴 터널을 빠져나가야 대학을 가요. 그 소통이라는 중학교 때 인간관계가 안 좋은 애들은 대부분 성적이 떨어져요. 그리고 중2병이 끝나고 나면 정신 차려요. 정신 차리고 공부하려고 보니까 이미 너무 기초가 떨어졌어. 그리고 고등학생 되니까 다 열심히 해. 그래도 못 따라가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는요 공부만 잘하는 게 눈에 보이지만 그 중에 대부분 인간관계가, 즉 부모가 집안에서 기본생활 습관을 못 가르치는 애는 청소년 때 다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정확할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의 설계, 그 학년을 설계해 나갈 때 그렇죠. 이런 개념들을 전혀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집을 질 때도 설계하듯이 우리 자녀가 몇 학년이냐 맞으면 그 학년 나이에 맞는 뇌가 발달 단계가 있거든요. 그 단계를 맞춰서 이 뇌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인이 되면 그때부터 우리 인간은 80이 돼도 뇌가 바뀌어요. 동물은 안 바뀌어요. 인간은 바뀌어요. 단 내가 스스로 바뀌려고 노력할 때 시냅스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디스트레스래. 디스트레스. 내가 운동하러 가서 열심히 운동하는 디스트레스고, 아버지가 너 운동해라고 강제로 시키는 거는 디스트레스. 내가 좋아서 하는 건 유스트레스. 유스트레스. 이렇게 되는 거죠. 끊임없이 인간은 내가 노력을 하면은 뇌는 바뀐다. 끊임없이 바뀝니다. 다만 노력을 안 해서 안 바꾸는 거예요. 아이들이 엄마 나는 공부 못해 머리가 나쁜가 봐. 그런 거 없어요. 머리가 나쁘면 만들면 되잖아요. 6개월만 하면 근육이 만들어지듯이 6개월만 하면 15분도 집중 못하는 애가 1시간 집중으로 왜 못 만듭니까? 만들죠. 네. 오늘 박사님 말씀 들으면서 저도 우리 박사님과 이렇게 강의를 듣고 있으면 저도 좀 발전하거든요. 그래서 제 눈에 우리 수화 봉사해 주시는 또 분이 오늘 보였어요.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시면 오늘 이 빠른 강의를 지금 우리 여러분 아셔주셔야 돼. 지금 정말 평소 때보다 더 빨리 하서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대단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렇게 열정적으로 봉사해 주시고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9시 23분입니다. 야, 박사님 저희가 이렇게 그냥 빨리빨리 달립니다. 네. 자, 지금요 5456번님의 질문인데요. 사실 이 자리에는 이제 비크리스천도 있는데 또 크리스천도 많이 계시단 말이에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녀가 사춘기가 되면서 교회 출석을 안 하려고 합니다. 주일 날만 되면 싸우게 됩니다. 부모 손에 끌려 예배를 드리러 가는 시기는 지나간 것 같습니다. 이 자녀를 어떻게 이끌어줘야 할까요? 네, 이 집은 이미 딱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게 이미 서열이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형제가 나란한데 그럼 형제가 싸우지 않고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먹을 게 생기면 큰애한테 줘도 동생을 통제하고요, 용돈을 줄 때 큰애한테도 동생을 나눠줘. 자, 이렇게 키우면은 형제가 절대 다투질 않습니다. 이게 뭐예요? 서열이에요. 엄마나 형이 10원밖에 안 줬어. 엄마 형이 1000원밖에 안 줬어. 형 맘이야. 다 형한테 밀어놓으면 그러면 정확하게 서열이 정해지는데 어떤 엄마가 그러죠. 그러면 동생이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보는데 우리 DNA에서 형옷 물려입어서 삐뚤어지는 DNA는 없어요. 그런데 형제 나서 잘 키우다 늦둥이 하나 더 잘해주면 형제가 다 삐뚤어집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집안에도 아빠, 엄마, 자녀의 서열이 있어야 돼요. 이 서열이 있으면 절대로 이 말의 권위가 있으면 함부로 못하는데 이 집은 이미 말의 권위가 없어요. 엄마가 말해도 안 듣잖아요. 그리고 중2병이 왔다? 그럼 거기다 더 말을 안 듣죠. 그럼 중2병에 걸린 아이다 싶으면 아까처럼 우선 가라 싸울 게 아니라 내려놓고, 싸울수록 멀어지잖아. 예. 이 가라가 뭐예요? 잔소리예요. 잔소리를 끊고 잔소리를 끊어요. 그럼 엄마가 한 4kg는 빠질 겁니다. 3개월만 잔소리 안 하면 살 뺄 필요도 없어요. 4kg 빠져요. 그럼 애가 다가오죠. 그러니까 엄마가 다가갈 필요 없어요. 잔소리만 안 하면 애는 다가옵니다. 그래서 친구가 돼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나머지 아이들이 교회를 안 가는 거는 생각해봐요. 왜 가냐? 내 말을 안 들어 처먹잖아요. 그죠? 내 말을 왜 안 들어요? 권위가 없잖아요. 그동안 아이를 떠받들었잖아요. 이걸 먼저 바꿔야죠. 본질적인 게 먼저 바꿔야죠. 즉 물이 새서 고여 있으면 이걸 닦을 게 아니라 어디가 새는지,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디서 새는지를 찾아서 거기를 잠궈 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그래도 이렇게 오셨는데 그 권위를 세우는 방법 좀 박사님이 실제 팁을 네. 주신다면 어떻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엄마가 아이한테 맞는 엄마가 있어요. 그러면 엄마는 애한테 맞아요. 그럼 애가 다른 데 가서 너무 착한데 엄마를 때려요. 그럼 엄마가 질 수 있는 게 뭐예요? 용돈이죠. 그걸 쥐고 나서 이제 애가 말 안 들을 때, 그리고 애들이 핸드폰 엄마가 말 안 들었을 때는 엄마가 질 수 있는 무기를 쥐어야 돼요. 그래서 엄마가 그걸 가지고 큰 애한테 너 먹을 거 줘서 네가 용돈 나눠줘, 네가 마시는 거 나눠줘 하듯이 이거 마찬가지예요. 엄마가 질 수 있는 거 쥐고 나서, 그리고 반드시 아빠가 엄마 편이 돼야 되겠죠. 둘이 한 편이 돼서 아이와 함께 서열을 정하는 걸 먼저 하는데 아주 간단해요. 강아지 훈련시킬 때요, 큰 개들은 훈련 먼저 안 시켜요. 끌고 다니면서 사람보다 앞서가면 안 돼 그래서 사람이 나보다 서열이 높다라는 걸 먼저 가르쳐주지 않으면 훈련하다 짜증나고 힘들고 어려우면 얘가 물어요. 으르렁거려요. 아이도 으르렁거려요. 엄마가 만만하면요 엄마한테 징징거리고요, 투덜거리고요, 대들어요. 이게 강아지로 말하면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물으려고요. 그때 서열이 명확하게 정해진 강아지는요 절대로 훈련하다 사람한테 으르렁거리지 않습니다. 모든 동물은 서열이에요. 서열 싸움이에요. 오늘 사실은 여기에는 이 얘기는 우리 부모님께도 코치인데 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있잖아요. 네. 오늘 자녀들에게 박사님이 좀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아이들이요 나는 뭐 못해, 나는 뭐 잘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못해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저는 성격이 소심해서요. 그러면 성격이 활발한 처럼 행동해봤냐고. 내가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고 내가 먼저 가서 친구 안아주고 막 이렇게 해봤어요? 저는 소심해요 그러고 안 해봤잖아요. 내가 먼저 다가가는 거를 6개월만 해보면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래요? 쟤는 활발한 애야. 바뀌어 있습니다. 내가 공부 못한다고요? 6개월 동안 계획 잡고요 정말 스트레스로 뇌는 바꾸거든요. 내가 스트레스 받지만 억지로 참고 책을 큰 소리 읽어가면서 6개월만 노력해봐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쟤 공부 잘하는 애야.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게 아이들 때예요. 어른보다 훨씬 유연하게 바뀔 수 있는 게 아이들. 그래서 아이들은 이렇게도 클 수 있고 이렇게도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인 스스로 내가 뭐를 잘하고 싶다라면 연습하는 거죠. 지금부터 연습하면 누가 더 많이 해서 시냅스를 많이 만드느냐에 따라서 내가 더 잘할 수도 있어요. 지금 당장은 못하지만 앞으로 1년 뒤에는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반드시 만들어주고, 박사님은 그런 사람들을 30년 동안 만들어본, 현장에서 만들어본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네. 박수 한번 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밤에 네. 우리가 홍 박사님을 또 모신 이유는, 그리고 장소를 우리 광주 순복음교회에서 한 이유는, 또 여기에는요 이렇게만 하면 이게 일반 강의잖아요. 그런데 오늘 박사님은 한 교회의 또 수석 장로님이세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 연결됨이 참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너무나 중요함을 강조하시는데, 또 오늘 또 마지막에 우리 크리스찬의 또 정체성 한번 또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 그 지사님하고 얘기할 때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어릴 때 10,000원을 헌금할 수 있으면 얘는 10,000원이 전 재산이다. 이런 훈련을 시킨 아이가 어른이 됐을 때 50억, 100억을 헌금할 수 있는 그릇이 만들어지는 거다. 돈 벌어서는 아니다. 제가 간단한 3분짜리 저희 IMF 때 저희 큰애가 4학년, 작은애가 1학년일 때 제가 얘네들에게 1,000만 원씩을 줬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교회가 어려울 때 건축할 때 건축헌금을 해서 가라고 그랬어요. 그때 제가 우리 목사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목사님, 저가 하는 헌금은 제 전 재산이 아니지만 이 아이들은 자기 전 재산을 드리는 겁니다. 1,000만 원을 제가 준 거예요. 얘한테 준 거니까 얘 돈인데 전 재산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아브라함에 주셨던, 야고보에 주셨던 그 축복을 주세요라고 아이를 보냈어요. 아이들이 10,000원이면 어쩌면 전 재산이에요.
전 재산을 드리는 그 아이. 그래서 저는 그다음 저희 큰아들 작은아들을 걱정 안 해요. 너무 잘 하나님이 지금까지 잘 지켜주시거든요. 어려서부터 저는 그렇게 훈련을 시켰어요. 어릴 때 전 재산은 바치기가 쉬워요. 커서 전 재산은 못 바쳐요. 어려서부터 훈련이 안 되면 안 돼요. 그래서 10,000원, 그 10,000원의 헌금을 어려서부터 선교사를 만들어서 나는 선교사야라고 하는 마음을 넣어주면 컸을 때 정말 대단한 선교사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 극동방송에 또 전파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또 양육하고 또 믿음 안에서 정말 달려가면 좋겠어요. 박사님 오늘 그래도 마무리 한번 멘트 해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어머니, 제가 아까 아버님 부모님들 얘기했지만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 인간의 가장 좋은 점 뭡니까? 바뀔 수 있다는 거. 지금의 나를 보지 말고 6개월 뒤에 나를 그려보라는 거죠. 6개월 뒤에는 나는 어떻게 바뀔 건지 미래의 나를 그려놓고, 그리고 오늘부터 한 걸음만 갔을 때 여러분은 반드시 6개월 뒤에 여러분이 지금 꿈꾼 여러분이 만들어지실 겁니다. 아멘. 우리 홍 박사님께 한번 박수해 주시고요. 제가 오늘 잠깐 또 기도 시간으로 한번 갖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요, 지금이 정말 제일 중요한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기도를 해줄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기대감을 갖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제가 근데 이 얘기를 한번 꼭 해드리고 싶어요. 한 분이 계셨는데 목사님이셨어요. 교회를 개척하셨대요. 그런데 개척을 딱 했는데 2년 동안 성도님이 2명이었대요. 별렇게 감동이 없으신 것 같아요. 잠시만요. 여러분이 목사님이라고 생각해봐요. 2년 동안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처럼 1,000여 명 있는 게 아니라 2명이라고, 2명. 그래가지고 계속 마음에 갈등이 오다가 이런 결정을 내렸대요. 주님, 이건 정말 주님의 뜻인 것 같고 제가 오늘 저는 이제 오늘까지만 예배 드리고 오늘 제가 교회 문을 닫겠습니다라고 마음에 이제 결정을 하셨대요. 그리고 나서 오늘 주일 예배, 그 마지막 주일 예배를 탁 드리는데요. 근데 그때 갑자기 저 뒤에 문에서 애기 1명 성도가 들어오더래요. 이게 되세요? 이게 세 가족이 오늘 나는 이 마지막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분이 저 뒤에서 저기서 애기 1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날 그 애기 1명을 보면서 이 목사님 마음에 지금 나 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런 생각 들었대요. 하나님의 사인처럼 느끼셨대. 아, 이 목회를 파하지 말고 계속 하라는 사인으로 얻으셨대. 근데 그 애가 와서 나중에 그 엄마를 데려왔고 그 아빠를 데려와서 그 교회가 지금 100여 명 정도의 교회가 됐어요. 그 교회 사진을 한번 제가 띄워드리고 싶어요. 목원교회라는 교회인데요. 한번 사진 있으면 박수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이 간증을 했는데 이 교회가 극동방송에 이런 행사에 후원 헌금을 하고 계세요. 저는요 그날 그 애 아빠를 만났거든요. 그 얼마나 이 간증을 들으니까 행복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야 이거 뭐 가정 세미나 들었는데 그냥 뭐 세미나 뭐 교수님 말이겠지, 이 변화가 진짜 우리 집에 일어날 수 있겠냐? 라고 의심하시는 분이 딱 2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여러분 진짜 의심하시지 않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할 텐데요,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도 한번 주님 이름을 부르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너무 거부감 갖지 마시고 오늘 한번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텐데, 하나님께서 오늘 자녀교육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에게 그 기도 제목을 분명 들으시고 응답하실 건데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30초 동안 이 얘기를 할 거예요. 이 제가 종이를 한 장 드렸는데요, 여기에 뭐 전파 선교사 용지인데 지금 뭐 헌금해라 이런 게 아니라 안 하셔도 좋아요. 그런데 기도 제목란이 있는데 이 기도 제목란에 여러분 볼펜도 나눠드렸어요. 볼펜으로 짧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지금 적으셔요. 자, 지금입니다. 30초 정도 드릴게요. 순종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헌금을 작정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냥 기도 제목만 내서 저희는 이 기도 제목을 걷어갈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저희 중보기도 시간에 여러분 기도를 할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저 이런 꿈이 있고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회개의 고백도 좋아요. 오늘 이렇게 한번 해보겠어요 라고. 자, 제가 1분 정도, 여러분 너무 제가 이렇게 급하게 30초 드리니까 너무 짧게 쓰는데 진실하게 쓰세요. 저 때문에 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저는 다 볼 수도 못 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거예요. 자, 지금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이 밤에 우리는 이 기도 제목을 적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지켜주십시오.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이끌어 주시고 가차해 주십시오. 면박 주는 아이는 눈치가 늡니다. 하지만 하도록 독려하는 아이는 용기가 늡니다. 소리질러 키운 아이는 분노가 늡니다. 하지만 그럴 수도 있어 미소 지어 키운 아이는 온유함이 늡니다. 오늘 이 아침,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셨고요, 지금 낮춰서 주실 믿습니다. 좋습니다. 자, 지금은요 주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우리가 뜨겁게 한번 하나님을 한번 불러보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 도와주세요. 우리 자녀 도와주세요. 주님 이름을 한번 뜨겁게 부르고 기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 이름을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함께 더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를 꼭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장육부를 강건하게 하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하시고 좋은 만남을 갖게 하시고 좋은 결단을 하게 하시고 휴대폰의 중독에서 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먼저 좋은 부모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다음 세대가 세계를 이끌어가는 탁월한 크리스천 리더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많은 분들이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 고백합니다. 누구 눈치를 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안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꼭 안아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 자녀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 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텐데요, 이번에는 우리 옆에 자녀가 있다면 손을 잡던지 어깨 동무를 해주시던지 한번 꼭 안아주시고 손으로 이렇게 등을 쓰다듬어 주시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 옆에 자녀가 없다면 여러분 주위의 자녀들, 나의 손주들 다 좋습니다.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해 준다고 생각하고 세계를 이끌어가는 탁월한 크리스천 리더십을 소유할 수 있도록 오늘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주님 이름을 크게 부르고 기도해 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돌보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자녀, 존귀한 자녀,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 주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꼭 하나 기도합니다. 하나님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 보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행여나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떠난 자녀가 있습니까? 주여 긍휼히 보여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과의 사랑이 회복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이 밤 우리 광주 순복음교회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계를 이끌어가는 탁월한 크리스천 리더십을 소유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승리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한 용기를 주시옵소서. 담대한 사랑을 주시옵소서. 담대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며 달려갈 때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니까 어떠세요? 저희 어머님은 저희 아버님 목사님이신데요, 저희 어머님은 예수님을 믿었는데 저 때문에 믿었대요. 우리 애들 잘 되는 것 때문에. 근데 저희 아버님이 일산에서 전도사님 생활을 할 때 첫 갔는데 방 한 칸에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때 아버님이 교회 담임 목사님 바뀌시면서 그 사역을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방 한 칸에 오셔서 거기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계셨어요. 근데 그때가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였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저는 얼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얼굴이 벌써 상당히 속이 든 얼굴이죠. 상당히 부모님께 순종하는 얼굴 아닙니까?
그때 제가 이미 6학년인데 속이 들었어요. 내가 우리 집 이렇게 가난한데 나라도 말씀 잘 들어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했어요. 근데 그때 어머님은 형편이 이제 너무 이러니까 어머님이 고깃집에 아르바이트를 가셨어요. 근데 그때 어머님이 뭐 설렁탕 국물 갖고 오시고, 그때 갈비 남은 조각 갖고 오면 그게 저희 동생과 저의 간식이었어요. 근데 그런 방학간 생활을 하는데 힘들잖아요. 근데 어머님이 이런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 방송이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전화기를 들어서 거기에 헌신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전화기를 붙잡았어요. 제가 속이 들어가지고 마치 엄마가 이 전화를 들면 우리 집이 더 가난해질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붙잡았는데 저희 어머님이 광주 분이시거든요. 아야, 이거 안 노냐? 그러면서 어머님은 헌신을 하셨어요. 얼마를 헌신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머님은 그날 분명 헌신하셨어요. 근데 제가 볼 때 그날 헌신했다고 우리 가정 형편이 갑자기 막 좋아지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하나님은 어머님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었던 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어요. 오늘 제가 너무 부족하지만 광주 극동방송 지사장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행복하게 전파 선교사를 권면하고 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극동방송의 사역을 알려드렸는데요. 오늘 극동방송은 광고로 운영되지 않고 이렇게 1분의 전파 선교사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이 밤에 이 기도 제목을 저희가 적었잖아요. 꼭 기도했더니 잘 됐다, 함께 뭐 헌금했더니 잘 됐더라, 이런 개념으로 저희가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우리 사랑하는 자녀, 또 손주, 또 가정, 경제, 이런 모든 부분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면 주님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래서 행복하게 이야기하고 권면합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오신다면 극동방송의 전파 선교사가 되어주시고요.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3분 정도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우리 극동방송은 북한 땅의 복음을 전해요. 북한의 복음을 전하면서 거기에서 감청을 하던 보이부 요원이 복음의 능력으로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중국으로 탈북해서 신학 공부해서 한국 와서 또 신학 공부해서 지금 목사님이 되어 계세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 북한 선교의 영상을 이 시간 한번 짧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FEBC 극동방송입니다. HLKX. 안녕하십니까. 저는 함경북도 청진에서 내려온 주찬양이라고 합니다. 2011년도에 왔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소형 라디오를 그 지인 통해서 구해다가 듣게 됐는데 새벽 시간에 돌리면 극동방송이 진짜 잘 나오거든요.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FEBC 창문으로 푸름푸름 약간 새벽이 밝아오는데 머리 맞대고 입을 다 이렇게 등에 쓰고 김일성, 김정일 사진 밑에서 사실은 라디오를 들었거든요. 개들이 우르렁거리면 그래서 딱 창문 빼꼼하고 내다보고 뭔가 어둠 가운데서 한 줄기 빛을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대학교에 제일 처음에 발들이는 사람 보고는 병아리라고 해요. 그 다음에 집사님은 중딱이라고 하고, 전도사는 암탉이라고 하고, 목사님은 수탉이라고 해요. 한번 어머니가 꿀더라고. 극동방송이라는 게 나온대요. 새벽 2시부터. 그래서 어머니가 한번 들었어요. 진짜 새벽 딱 2시니까 극동방송이라면 아나운서 목소리가 나오고 이야기하고 간증이라든가 그 복음에 대한 걸 전파했는데 주파수가 그 목소리가 얼마나 잘 들리는지 그것으로 해서 선도들이 신앙생활에 더 커졌고 더 확실했고 이 극동방송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방송 듣는 건 다 같이 못 듣어요. 그 수탉 그 사람이 극동방송을 통해서 주보를 만들어요. 찬송가는 계속 그 극동방송으로 들어오니까 극동방송에서 나오는
그 설교가 주일 예배가 되고 북한 그 지하교회 신앙생활에 크게 도움이 되죠. 우리 어머니가 비밀 지하교회 장로예요. 다시 지금 어세인데 교인들을 버리고 자기만 가겠는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많이 전달하자면 자기가 이 자를 지켜야 되고 진짜 하나님의 십자가가 있는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그것을 기만이라고 말씀했어요. 여기까지 영상을 보겠습니다. 네. 오늘 북한 땅에 복음을 전하는 이 순수한 복음 사역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함께 하시고 혹시나 꼭 오늘 헌신을 못하다 할지라도 이 기도 제목들은 꼭 작성해서 나가실 때 우리 직원들에게 제출해 주시면 우리 극동방송 중보기도팀에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또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귀한 시간인데요.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광주 선복음교회 한상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면서 이 시간 함께 할 텐데 오늘 전파 선교사 신청하신 분들 제가 큐티집 선물 드리고요. 또 오늘 소감 문자 샵 0153번으로 소감 문자를 보내주시면 10분을 또 추첨해서 여러분에게 녹용 선물 세트를 기분 좋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고 오늘